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 강의를 하겠어요. 논식신 치운론이에요. 두 번째 강의예요. 치운에서는 어떻게 운을 취할 것인가, 식신격에서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요. 식신 치운에서요, 어떻게 하냐, 식신이 국을 이루고 있으면 분입해지 나누어서 짝을 이루게 해라 라는 거예요. 식신생제, 식신생제 할 때가 최고 좋을 거예요. 식신격에는 재성이 중하고 식신이 가볍다. 이런 때는 재행, 식재, 행, 즉 행식, 재식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재식으로 가는데 그냥 식신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재성은 더 부담되죠. 그래서 재식 중죽, 재성과 식신이 중한 적 어떻게 돼요? 이런 때는 어떻게 일주를 봐라. 일주의 신이 없을 것이다. 제가 재성과 식신이 중하니까요. 그런 때 방신, 일주를 돕는 눈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역시 격국론도 일주의 동태를 살피더라. 격을 잡고 용의신을 잡아놓고도 용신이야 어차피 이 사길격은 식신을 쓰는 것으로다가 용신을 잡아놓고 재성으로 가는 거니까 일주의 동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관살지방은요 어떻게 될까요? 구의, 불미, 아름다운 운이는 안 될 것이다. 관살지방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재식이 무거워서 일주가 약할 땐 인성이 있으면 인성을 쓰고요. 그러나 그건 기식치살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오늘 아마 기식치살격 나올 겁니다. 식신격에 뭐를 쓴다. 일주가 약한데 가만히 보니까 인성이 없어요. 그럴 땐 살인 상생을 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식치살도 있는 거예요. 자, 설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샘플용이에요. 이건 일주가 강하죠. 일주가 강해요. 그래서 식신이 여기 있고 재성이 일로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목화용주예요. 그러나 이 정화만 안 꺼지는 운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임수 안 좋고요. 이건 좋아요. 인해 한몽을 해서요. 반반이죠. 초년엔 그렇다 치더라도 신축 경자되면요. 이 해운은요. 자운은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 밑으로 묘목이 있어서요. 해수를 분명히 해자운을 풀어줄 것인데 이 충미충도 썩 안 좋죠. 들어와서 그렇고요. 이 무술대운요 썩 그렇게 좋은 운도 아니고 승상 정도 되기에는 좀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주가요. 이건 보면 이것도 식신생제예요. 그런데 이거 식신생제 쓰겠어요? 못 씁니다. 왜 그러냐? 식신이 너무 강해요. 식신이 강하니까 뭐 먼저 찾아라? 인성을 찾아야 될 텐데 인성이 뭐예요? 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식상용비격이에요. 수체 토화용조예요. 그냥 토를 찾고요. 식상용비격이라고 하는 게 딱 맞아요. 이렇게 격국으로는 풀릴 수가 없는 사주는요. 이거 기미하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 화운은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은 좋고요. 사강로 사주 좋습니다. 아마 이 신노분의 사주까지 지난번 풀었을 거예요. 이 사주는요, 묘월이죠, 식신에. 식신이 지장간에, 식신이 장이라고 해서 지지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투출되지 않고, 이렇게 상관이 투출했다. 이런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 신노분 사주가, 심해점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성질이 간간하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자, 오늘 또 공지연의 사주가 이게 이제 식신이 강해요. 식상용비격이에요. 이것도 역시 식상용비격 비겁을 쓰는 사주예요. 근데 축진토를 왜 이렇게 지금 뻘겋게 해놨을까요? 라고 하면 습토라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사주 공지연의 사주로서 썩 좋은 운은 아니죠. 그러나 뭐 지지로 사업이 되오는요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축진 토가요 이 들어오는 화운을요 충분히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신을 식신이 강해서 식신이 강해요. 목체예요.
묘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있고요. 화가 강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화 안 강해요. 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강하니까 이 화음도 괜찮겠죠. 그래서 설화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일신경, 저 위에 심노분의 사주와 일주가 같이 가볍다라고 해서 약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약해요. 이 축전을 빨갛게 해놓은 이유는 이건 토는 토예요. 그러면 이게 관이죠. 개수 입장에서는 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습토라 빨갛게 해놨지만요. 그러나 상조는 식신이 무겁고 재성이 가벼운 반면에 차조는 식신이 가볍고 재성이 중하다. 아니에요. 그냥 식신 다 똑같이 가벼워요. 식신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 설하고는 눈에 띄는 걸 본 거예요. 오화, 정화, 병화를 보고서 식신은 약하다, 이 재성이 강하다라고 해요. 물론 얼뜻 봐서는 묘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목화용신이에요. 목화가 체가 이루었다라고 하고 금수로 가야 될 사주죠. 이 사주는요. 그렇잖아요. 화도 못 써요. 근데 화우는 이게 들어와도 괜찮은 사주는요. 이 축진토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하기는 같은 한 가지이지만 그렇게 방신, 일주를 돕는 운이 반긴다라는 거예요. 수운을 흘러야 되는데 이 천간을 보십시오. 경신, 임계까지 흘러서 괜찮은 사주죠. 그래서 방신한 가운데서도 식신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 인수를 쓸 것이요. 재성이 무거우면 겁재를 용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 제대로 잘한 거예요.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차조는 득의 뜻을 얻었다. 반드시 필재, 임신, 개요운 중에서도 이 두 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조는 심노분의 사주는요, 격국이 청한데요. 차조는 격국이 교잡하다. 그 교잡한 걸 왜 얼뜬 봐서 교잡하다고 했을까요? 목, 화, 토, 이걸 축진토를요.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저거는 먼저 살이지. 저게 관살이 되지. 저게 저 습토라 개수를 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화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축진토가 충분히 커버를 해주더라. 화생토 하고요. 금이 없어서 문제지만요. 이게 약간 인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사주예요. 근데 인수를 들어왔을 때 괜찮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차조는 격국이 교잡하다. 섞여 있다. 귀천고조가 나눠진다. 라고 해서 지연과 노분의 사주로 얘기하면 공씨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데 후는 이게 낫죠. 오로지 청탁 순작지간에서는 격국도 협잡하다. 오직 아름다운 운이 있다지만 불과 백리지존야라고 해서 백리지존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백리지존이 안 나와요. 중국말에서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하찮을 뿐이다. 하찮은 높이가 그러니까 귀중함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할 뿐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백리지존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했으면 해석이 제대로 되겠죠. 결국 네이버에 찾아도 그렇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라고씨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천간에 병정화가 투출해서 지지령 오화가 있어갖고 재성인 화오행이 강한 듯 하지만 무게중심 오행으로 보면 목이 5.7이에요. 화는 2.7밖에 안 돼요. 토, 금이 0.3, 수가 2.1이죠. 그 이유가 축진토 속에 있는 수가 2.1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격, 식상, 용비격이 됐습니다. 비겁부터 쓰는 사주예요. 또 인성을 기다릴 뿐이죠. 즉 위의 신노분의 사주는 목오행이 종주행으로서 목체 금토용조이나 인성인 금오행과 관성인 토오행이 부재불형해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쓰는 사주예요. 비겁 용신을 쓰는 특수격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솔직히 저는 신노분의 사주와 공지연의 사주를 봤을 땐 이게 지금 지지로다가 이렇게 해자축운으로 흘러서 좋기는 하지만요. 오히려 이 지금 해자축운은 그러나 이거는
수목화를 다 쓰니까요. 예, 수목화를 다 쓰니까 이 수운도 괜찮겠네요.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묘월의 간목이라 이 목이 강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지연도요. 묘월의 간목일로 추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게를 달아보면 목이 강한 거예요. 식신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4.3이나 되고요. 일치고요. 5.3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나왔을까요? 5.7로 나오네요. 그 이유가 있죠. 진월에 또 을목이 하나 또 들어있죠. 네, 그래서 5.7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 목의 체례도 이것도 식상용 비경 비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목은 못 씁니다. 절대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천간수운이에요. 그리고 신유대운 좋고요. 이 화운은 들어와도 나쁘지는 않다. 그냥 평운이다. 왜? 축진토가 있어서 빨아들인다. 아기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용살. 이 식신격에서의 살과 인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결국은 식신이 너무 강해서 일주가 약하니까 인성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살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운은 인성이 왕한 대로 흐르는 게 좋다. 아주 절대 꺼리는 것은 재성운이죠. 그래서 신앙하면서 식상 역시 복이 되는데요. 신앙하려면 미쳤다고 살인을 찾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행관, 행살은 역시 길하다라고 했어요. 저 살인 상생을 할 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설화고가 또 한마디 더 들고 들었어요. 이거 마땅히 제가 괜찮아서 써놨습니다. 설화고는 역자, 설화고는 역자, 주자죠. 평주자라고 했죠. 평주자. 용, 살인자는 피, 버리는 것이다. 원령 식신을 버리고요. 벌써 보세요. 자, 식신이란 곧 격을 갖추었으면요. 그 격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격을 버리고서요. 용,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일반격으로 이제 결국은 억부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요. 억부론으로요. 간법에서 동평관용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맞습니다. 용인 화살하는 것이다. 인성을 써서 살을 화하는 것고, 그러므로 가장 꺼리는 건 재성이 와서 인성을 파하거나 또 당과 살과 무리를 이루는 걸 꺼린다라는 거죠. 관사로는 역시 인성이 있음으로써 화해서 오히려 길해질 것이다. 만약 신앙인왕 할 때는 식상 설수역과 신앙인왕 하면은 그냥 식신이 되는 거죠. 뭐 이건 할 필요도 없는 소리예요. 신앙인왕 하면은 식신 쓰는 거죠. 신약적 마땅치 않다. 식상. 이게 이제 업보법에서 쓰는 소리 아닙니까? 이 본편에 상국공이 상신 것 같아요. 국공의 명이 이렇다라고 해서요. 이게 바로 목체예요. 묘묘해서 목이 체죠. 그러니까 뭘 써? 인술 쓸 수밖에 없죠. 목체 금토용조예요. 여기 토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살인상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식취살이에요. 식신을 버리고 살인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너무 강해서 식신이 너무 강해서 일주를 넘는 인성부터 찾고요. 그 다음에 살을 찾는 것이다. 인성을 도와주는. 물론 이것도 비거부는 좋아야 되는데 지지로 오는 이 해자우는요 좋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히려 이 식상을 도와주니까 그렇게 비거부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거부는 살펴서 써야 된다. 그럼 일주든 해자우는요, 이 축우는 좋습니다. 축유 궁극을 이뤄서요. 근데 해자우는 잘 봐야 된다. 이거 뭐 해미 목국을 이룰 거 아닙니까? 해묘미 목국을 이뤄서 이거 또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우는 50대 50이겠네요. 묘목도 생하지만 미토가 막아줄 것이고요. 아니 금운이 최고 좋습니다. 이것은 국공이라고 해서 그러는데요. 이 뒤운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운이 좋을 것이고요.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일주가 약해서 비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축운이 최고 좋습니다. 기토 좋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자, 설하고는요, 평주자라는데 저 평주자를 제가 평자를 하나 써놔야 되겠네요. 왜 잘렸을까요? 여기 평자를 써야 되겠네요.
이걸 류이죠. 네. 주자라는 겁니다. 평주자 설하고는요. 네. 자, 평주자 설하고는요, 기식용 살인이에요. 식신을 버리고 살을 쓸 수밖에 없죠. 인왕하면서도 시신 일주가 불강, 강하지 않다. 뭐 인왕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인왕도 아니고요, 모기채예요. 이거 뭐예요? 개수로만 세 갖고 인왕하다라고 하지만 인왕 안 합니다. 더군다나 묘월 태어난 이 금일주, 금은요 그렇게 힘을 못 써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왕하지 않습니다. 절대. 앞으로 재성운은 가장 꺼린다. 식상운도 역시 불이 마땅치 않죠. 목은요. 그래서 인겁, 인수와 겁재운이 가장 아름답다 하지만 이 겁재운도요 잘 봐야 돼요. 저렇게 지지해서 식상이 강할 때는요 겁재가 들어와서 썩 그렇게 일주를 돕는다고도 할 수 없어요. 병수로는요 술과 합, 형미 해서요 차, 신명개 재운이라 공난 위계. 이건 뭐예요? 계속 이어서 나갈지가 두렵다라고 했는데 이 운을 넘어서야 돼요. 이 운을 넘어서야 금운이 들어와야 이 사주는 말년에 풀리는 사주지. 이렇게 식상이 너무 강하면요 일주가 퇴약해져서 썩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안 됩니다. 비겁운도 필요 없고요. 오직 인성운을 기다리는 사주예요. 네, 인성이 최고 좋습니다. 인성이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을 하죠. 식상 제하고요, 일주 도와주고요. 네. 자, 논식신장에 있던 5번 명절은요 하목용제. 그래서 황도덕의 명은 맨 뒤로 갖다 놨어요. 원래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삼국공이 5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맨 뒤 12번에 두었다. 그 이유는 맨 뒤에 금수상관과 목화용인격을 두고 목화 식상격에 무인이라도 심각하면 격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주를 달아보나만 해요. 모기채예요. 그래서 물론 형도 되지만 임철조는 충합을 보지 않죠. 연대명례당 오행책론은요 식상격이지만 서로가 말했듯이 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격용신을 쓰지는 못하는 거죠. 용신은 버리지 않고 비겁이 없으므로 부득하게 비겁을 쓰면 솔직한 얘기는 좋게는 되지 않습니다. 식용살인 해서 관인상생을 비겁이 격용신을 잡는 상신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상신과 구신이 없는 사주죠. 요즘 사주들이 다 대부분 이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2개 하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그 3일 전에 봤던 사주죠. 29살. 지나가던 젊은 친구가 와서 저 사주 좀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29살 사주예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이 사주는요. 이 병술대운이 최고 좋았어요. 11살부터 20살까지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참 잘 나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고등학교는요 잘 나갔고요. 대학 때 조금 을목이 들어와서 좀 괜찮았을까. 이 유는 지금 고통스러울 때가 되겠죠. 용신인 사화를요 지금 꽉 사유 금국을 이루어서 완전히 재성운이 들어와서 관운이 이렇게 관살이 너무 강한 데다가 쓰는 거라고는 무토와 사화를 쓰는 사주거든요. 을목도 씁니다. 이 사주는요. 여기 대학은 그럭저럭 인서울을 했던 사주예요. 369 대학을 나왔고요. 29이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직장 언제 잡겠냐라고 해서 이 31에 잡겠다라고 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년에는 내년이 갑진이죠. 그리고 을사가 됩니다. 병호가 되고요. 참 좋은 운이에요. 이게 이제 세운으로 들어오니까요. 세운에 가불병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일로 넘어가면서 직장을 잡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31점 내년 후년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오미 대운은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미토 대운이 가장 좋습니다. 이 물기운을 막아주고요. 오화 들어오면 좌우충을 일으켜서 썩 좋지 않고요. 사화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이 미대운 50세 전에 이 말년에 먹을 것까지 너는 한 5년 동안 벌어놔야 된다. 그리고 장사하지 말고 직장을 들어가서 그럭저럭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준 사주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화운으로 여름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그렇게 극히 나쁠 수는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대원에서요, 이 정화도 괜찮죠. 병화 괜찮고요. 이 해대원도요, 사회충은 돼도요, 그래도 자수대원을 비켜놨다는 게, 이 태어난 달을 비켜놔서 왔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내년 후년, 내년이 뭐죠? 내년이 갑운이네요. 갑진을서병원이니까 내년서부터 준비해서 후년에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있네요. 언제 취직이 될 겁니까? 라고 해서 내년 후년 3년 안에 분명히 직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준 사주입니다. 지나가다가 참 이렇게 이렇게 마병자살이 있으니까 참 젊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답답하면 전화를 하고 상담 가능합니까? 그래 놓고 올라오죠. 그래서 상담을 해준 사주죠. 한 3일 됐나요? 사주가요. 이렇게 살이 강해서요. 이 사람은 직장밖엔 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 할 수밖에요. 그래도 말년우는 조대운이 들어와서 물론 병화가 겨울에 태어났으면 어차피 재계절을 탔으니까 말년우는 괜찮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군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말년우까지 오래 장수할 사주에 이런 사주에 초년에 좀 고생을 하고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